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지난주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융권 이슈들이 언급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이번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 증시가 오르는 게 맞는지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회가 온 게 맞습니다. 현재 테슬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특별한 그 종목만의 호재가 없는 한 미국 시장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도 현재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달렸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테슬라가 과연 미국 증시가 무엇을 근거로 상승할 것인지, 그리고 기회는 어느 시점에 있는지에 대한 핵심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 스위스에서 터진 크레디트 스위스 이슈와 함께 현재 미국 증시를 좌우하는 금융권 이슈들에서 표면적으로 알려진 뉴스 너머에서 엿볼 수 있는 기회에 관한 인사이트를 다음 주 FOMC 회의와 관련지어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테슬라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기술적 분석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인사이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다수는 이미 최근에 불거진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투자은행 이슈를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에 이어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전반적인 미국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과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그 여파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지난 일요일에 연준은행, 미국 재무부, 그리고 FDIC가 신속하게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불안감을 잘 진화시켰었죠.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 금융업으로 유명한 스위스에서 규모가 큰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유동성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과거처럼 다시금 전세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감이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 크레디트 스위스 이슈의 금융권 위기를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어제 목요일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벤트로부터 이 크레디트 스위스 이슈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미 눈치챈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 이후 올렸던 최근 소파이 영상에서 이러한 금융 리스크로 인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더욱더 50bp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유는 바로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올린 기준금리로 인해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급하게 50bp를 올렸다간 정말로 금융위기가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미국의 연준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그 여파가 유럽으로 번져나가면서 유럽 경제가 침체되었었고, 심지어 그리스 정부는 디폴트 선언과 함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엄청난 여파가 유럽에 들이닥쳤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미국뿐만 아니라, 즉 연준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지방은행들의 금융 리스크에 더해서 금융으로 유명한 스위스에서 대규모 투자은행의 문제가 불거져 있는데,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도 아니고 50bp로 인상한다. 이건 그만큼 크레딧 스위스 이슈의 영향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럽중앙은행은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굉장히 적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어제는 미국에서 11개의 대형은행들이 나서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게 약 30빌리언 달러만큼의 구제금을 지원해주겠다고 나섰죠. 사실 이 소식이 어제 목요일 증시를 견인하는데 한몫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은행이 지난 일요일에 보여줬었던 기민한 대응에 이어서 이제는 대형은행들이 진화 작업을 거들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금융위기가 도미노처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형은행들이 저렇게 구제금을 선뜻 못 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집이 돈이 없고 내마 내파산을 하니마니 하는 상황인데 당장 우리 집도 현금 여유가 없다면 선뜻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만큼 대형은행들은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 미국의 몇몇 지방은행들의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어제 11개의 대형은행들이 벌였던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는 언론과 매스컴에서 자극적으로 떠들어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은행의 도미노 파산과 같은 헤드라인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미래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지금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섣불러요. 왜냐고요?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정말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바로 다음 주에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내용이 이번 영상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나스닥 또는 SP500 같은 미국 증시에 몸담고 있는 모든 주식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니까 집중하셔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 주 수요일에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사실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은행권 이슈가 터지기 전에는 지난 PC 충격으로 인해 50bp 인상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 리스크가 불거짐과 동시에
최근에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잘 나와줬고, 그 다음날 발표된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꺾여버리면서 50bp에 대한 의견은 현재 사라졌죠. 생산자 물가는 일반 소비자에게 전달될 물가를 앞서서 살펴보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과 같은 속도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계속 꺾여 내려가게 되면 앞으로도 물가가 잘 내려가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50bp는커녕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현재 증시 랠리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 FOMC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해버리면 정말 시장이 좋아할까요? 금리 인상 발표가 난 직후 한두 시간 정도는 시장이 흥분하며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버린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시고 가능한 한 익절하신 뒤 현금 보유량을 많이 늘려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강한 통화 정책을 열변하던 제롬 파월이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것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이번 물가 지표들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말을 순식간에 뒤집고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연준은 자산시장과의 신뢰를 깨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준 금리 동결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발표된 직후에는 멋모르는 투자자들은 흥분하며 달려들겠지만 이후에 언론들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 금융권의 리스크가 심각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를 뿌리는 순간 증시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금융 리스크가 없다면 다가오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올릴 기준금리 인상치는 자명하겠죠?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25bp일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영상 작업을 하는 이 순간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이 온통 금융권 이슈로 도배되어 있는 것과 같이 현재 증시는 이 금융권의 리스크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은 점차 25bp도 아닌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 PPI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꺾이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은 금융권의 리스크가 심각한 만큼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그 사실을 증명하듯이 금융권 리스크를 두려워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취급을 받는 채권과 금을 많이 사들임으로써 지난주부터 채권 금리는 급격히 하락했고 금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었고요. 또한 CME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FOMC 미팅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바로 전날에는 불과 20.3%에 불과하던 기준금리 동결 의견이 오늘 금요일에는 29.9%로 증가했죠. 그만큼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만큼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증시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동결을 기대하면 할수록 제롬 파월이 25bp를 올리는 순간 증시가 받는 충격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심각한 금융권 리스크가 없는 한 제롬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에 대해 그동안 강하게 말해온 게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이 아닌 25bp 인상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동결을 기대했던 부분만큼 시장이 하락하게 되겠죠. 하지만 기준금리 발표에 이어서 제롬 파월은 증시를 달래주고 좋은 말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금융권 리스크가 현재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급격히 올려온 기준금리가 또 어떤 식으로 실물 경제의 부작용으로서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급히 튀어오르지 않도록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확률이 높아요. 이전 영상에서 연준이 실질 금리를 조정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매파적 또는 비둘기적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에 표기되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25bp를 인상하게 되면 이어서 기준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FOMC 기준금리 발표일 당일에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는 그 순간은 증시가 환호하고 튀어오를지 모르겠으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곧 이어 큰 하락이 뒤따를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25bp 인상이 결정된다면 그 순간만큼은 기준금리 동결 기대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테슬라를 포함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겠으나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이 추후에 금리 인상을 동결하겠다는 뉘앙스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날 미국 증시가 즉 테슬라 주가가 빠지는 그 시점이 마지막 저점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수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며칠간의 하락장에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회를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인사이트와 함께 테슬라 매매에 도움이 되시도록 테슬라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식 차트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이죠. 거래량 분석이 차트 분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거래량에 따라 우측 분홍색 봉차트로 표시된 매물대 차트를 통해 현재 테슬라 주가를 기준으로 주변의 지지 및 저항선을 체크해보면 위에서부터 저항선 190 그리고 지지선으로 각각 177, 164달러가 보입니다. 테슬라가 220불을 뚫니 많이 하던 한 달 전부터 제가 1차 매수 타점으로 173, 175달러 부근을 말씀드렸고 2차 매수 타점으로 160, 162달러 부근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봉으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월요일 163.91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164달러 부근의 지지선을 밟으며 올라섰고 그동안 177달러 저항선까지 뚫고 이제 190달러 저항선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럼 당장 눈앞에 190달러 저항선을 언제 뚫느냐가 문제인데 오늘 금요일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P500 지수가 현재 4천선을 앞두고 분투하고 있는데 이 부근의 많은 옵션 물량으로 인해 오늘은 돌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번부터 보여드린 기존의 하락 채널 저항선을 보면 아무래도 오늘 SP500 지수는 3970 부근에서 기술적인 저항을 뚫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오늘 금요일 증시는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현재 이슈들과 더불어 변동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테슬라 주가 차트의 흐름 자체는 좋아 보여요. 1시간 봉차트로 보시면 현재 차트의 흐름이 보호를 그려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부근의 주가 영역만 돌파하게 된다면 좋은 상승 추세를 일으킬 수 있는 보홀 형태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주 FOMC 미팅을 전후로 하락이 동반될 경우 주가가 177달러 지지선 부근까지 하락했다가 상승하면서 위 그림과 같이 지금 형성된 보홀에서 추가적으로 우측에 작은 보홀이 형성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25bp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보홀이 만나서 좋은 주가 상승 시그널인 컵앤핸들 패턴을 그려주면서 주가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작년 12월경부터 지금까지 테슬라 주식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뜻인데 현재 금융권 리스크가 심각해지지만 않는다면 이 에너지를 연료로 삼아서 축적된 에너지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의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크게 쌓이면 쌓일수록 추진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의 보조지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재 RSI는 중립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맥디의 경우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난 3월 10일을 최대치로 찍고 나서 다시금 컨버전스가 일어나며 주가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이대로 추세가 유지된다면 곧 맥디의 시그널선이 교차하면서 상승 추세에 확신을 더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캐스틱스의 경우 과매도 상태를 지나면서 중립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테슬라 자체의 뉴스보다도 미국 증시의 흐름에 더욱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분량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더욱이 이렇게 발생하는 뉴스들과 이슈들을 그저 컷하기식으로 표면적인 단순한 팩트로만 듣고 넘기시면 안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그 사건 속에 숨겨진 의미와 그로 인한 여파가 주식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통찰력, 즉 인사이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올해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나실 거예요.